자, 이제 세 번째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두 시간이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조금 지치시죠? 예, 조금 지치시죠?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이 제미나이 혹시 뜻 아시는 분? 뭐예요? 예, 뭐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나올까요? 우리말로. 예. 그쵸. 재미나게 배우자 가능하고요. 이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재민이인데 일단은 이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이 재미나이 이게 그래서 이 의미가 있어요. 쌍둥이 AI와 나 이 쌍둥이다. 그래서 AI가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게 AI가 얘기하는 듯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에서 나왔던 게 바드였잖아요. 바드. 그래서 바드로 나오다가 너무 형편없어서 쏙 들어갔죠. 그냥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쏙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미나이로 출시가 되면서 아주 대박을 친 겁니다. 특히 이제 작년 5월 달에 이 구글 I/O 컨퍼런스를 열면서 전 세계적으로 열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죠. 구글에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제미나이가 완전히 오픈 AI 챗GPT를 완전히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챗GPT가 선두주자였지만 지금은 제미나이를 구글을 쫓아가는 후발주자가 되고 말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제미나이 구글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구글은 이 제미나이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브 코딩하는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FX,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위스크,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 이름이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울 보고서 요약, 유튜브 요약, 그 다음에 그걸 슬라이드로 만들어주는 노트북 LM. 네. 지금 이거 보이는 것도 거의 다 제가 노트북 LM에서 만든 PPT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구독료를 막 여기저기 막 내서 저도 이제 여기 많이 쓰고 있는데 구독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와서는 작년 하반기 9월 이후 한 10월 이후서부터는 와 다른 걸 쓰지 않아도 이 구글에 들어있는 AI 기능인 사이트만 내가 다 알고 있어도 AI 강의만 그것만 가지고도 AI 강의가 충분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구글에서 나와 있는 AI들이 진짜 뛰어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나는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하는 게 있는데 구글 AI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AI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글 랩스라는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LM 그 다음에 플로우 그 다음에 믹스보드 이미지 FX 위스크 그 다음에 비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리아 이게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스피치 제너레이트 스피치 AI 음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리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스노보다는 못해요. 스노보다는 못하지만 제미나이 안에 지금 장착이 되면서 아까 이미지만 올려도 음악을 만들어준다 했죠. 30초짜리 음악을 아주 뚝딱 만들어줍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실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든든한 비서다. 이렇게 하고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게 있고 자 이게 접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제 24살 때 사진이고요. 24살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한때 챗GPT에서 떴던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이렇게 변형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반 스케치 플러스 수채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리커처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주지 않나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2006년만에 어떤 이미지를 로고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로고 생성도 너무 잘 만들어져요. 내가 어떤 주제를 넣고 슬로건을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로고를 얘가 이미지로 나노바나나에서 쫙 몇 개를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서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이미지를 갖다가 내가 로고를 쓰셔도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 돌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는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생성형 AI이긴 맞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뭔가를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자녀들한테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거는 그것도 몰라? 어제 안 가르쳐줬잖아? 또 물어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교육 받으러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 특히 카메라 사진 찍으러 가족여행 갔는데 엄마가 찍어준 사진, 아빠가 찍어준 사진 보니까 영 엉망이야. 그래서 다시는 찍지 마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진 강의를 들으러 온 그런 시니어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자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는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얘가 든든한 1:1 개인 비서가 돼서 일상의 업무의 고민을 빠르게 똑똑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니어분들이 태블릿 PC든 스마트폰이든 이런 걸 가지고 제미나이 안에서 많은 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제미나이가 음성 대화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게 라이브 채팅인데 이 라이브 채팅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몇 가지 AI 음성을 선택할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사람과 통화하듯 사람과 대화하듯 음성으로 묻고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라이브 채팅인데 이거는 챗GPT도 라이브 채팅이 있습니다. 챗GPT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기억력과 요약을 해줬어요. 책 한 권 분량의 자료나 긴 영상도 한 번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채팅을 하시기 시작하셨으면 그 채팅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얘가 기억을 하면서 언제 다시 나갔다가 그 채팅창으로 내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도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주제로 답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채팅창을 벗어나고 새 채팅을 하게 되면 또 내용이 바꿔지지만 한번 선택했던 채팅창 안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채팅창 안에서의 내용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억력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빠르게 요약도 해달라고 하면 요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시각, 글자뿐만 아니라 사진, 영수증, 동영상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그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똑똑하게 분석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가 감성적인 거를 하고 싶다면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올린 글 이걸 가지고 시나 포토 에세이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을 올린 사진을 가지고 가족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우리 가족만의 노래를 만들어줘 하면 30초짜리 노래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노래를 들어보면 분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프롬프트 이제 질문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단 공식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너는 20년차 여행 가이드야 아니면 너는 다정한 요리 선생님이야 그렇게 AI한테 전문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미나이는 단순하게 그냥 질문만 해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너는 이천 농협 관련 전문가라고 얘기해주면 그럼 이천 농협에 관련된 모든 일을 얘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농협 보험에 대한 설계를 해달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여행 가이드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 가이드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2박 3일 동안 강릉 여행이야. 그래서 걷기 편한 코스로 만들어 달라고, 짜달라고. 그러면 2박 3일 동안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여행 코스를 얘가 만들어 준다는 거죠. 거기에 식당까지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식당 메뉴가 있는데 그 해물 코스라든지 생선 코스라든지 이런 코스 요리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대접을 하고 싶으니 이런 쪽의 식당으로 식당도 찾아달라고 하면 그 강릉 쪽에 있는 식당을 얘가 검색을 해서 찾아준다는 거예요.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하는 형식, 이동 동선에 대한 예상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거를 인포그래픽, 그래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한글 시트, 구글 시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구글 닥스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출력에 대한 결과물을 지정을 하는 거죠. 어떤 형식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단 공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내가 제미나이든 챗GPT에다 질문을 하실 때 요것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키시면 질문을 제대로 해서 아주 성공하는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대체로 내가 질문했더니 답을 영 엉뚱한 답을 해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대신 그게 뭐냐면 내가 던진 질문 자체가 제미나이가 이해했을 때 하찮은 거예요. 뭔가 원하는 답을 확실하게 안 해주니까 뭔가를 답을 해줘도 두리뭉실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원하는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얘가 똑부러지게 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 같은 거 짤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짜주는데 심지어는 한 사이트에서는 AI 사이트는 숙박 업체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식당까지 선정해줬는데 AI가 직접 전화 걸어서 예약까지 합니다. 네, 그게 슈퍼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기능. 그래서 그런 AI가 예약까지 해주는데 그거는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오픈되고 나서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저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픈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국도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만큼 사용자가 늘어나니 이런 AI 사이트들이 직접 이렇게 열어주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먼저 오픈하는 이런 AI 사이트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한국을 먼저 오픈해주는 뭐 영화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데 한국이 제일 먼저 개봉하듯이 그만큼 시장이 넓다라는 거죠.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사용자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노션이라는 그 워크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사이트가 노션이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션? 노션 없습니다. 자, 노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영어로만 나왔어요. 영어로. 그 미국의 한 벤처 기업에서 만든 건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돼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밖에 안 되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오픈한 지 2달 만에 2달인가 3달 만에 한글 버전을 오픈을 시켜준 거예요. 요청을 한 거죠. 그쪽에다가 회사에다가 한글도 해달라. 한글도 요청해달라. 그래서 엄청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요청이 돼서 이렇게 오픈이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황금 질문 공식에 프롬프트 3단계 역할 부여하고 구체적 상황 설명하고 원하는 형식을 지정해주는 이런 공식만 알고 계시면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한 번에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리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리턴 질문을 하게 되면 진짜 얘는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한국 유저들이 너무 많다 보고 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 이렇게 야간 시간 이제 9시 이후에 9시 이후 10시, 11시 이때 하게 되면 이제 그쪽은 그때 이제 한참 씻을 때잖아요. 이제 근무 시간 때니까 약간 버벅거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유료 버전에서는 그런 문제가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한 식단 관리, 건강 관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도 얘가 레시피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요리가 몇 가지 있어요. 뭐 버섯이 있고, 호박 있고, 양파 있고, 김치가 있어. 요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줘 하면 얘가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 사진 속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저염식 반찬 3가지 레시피를 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보이니까 시금치도 있고요, 두부도 있고요, 버섯,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파프리카, 그 다음에 당근, 사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어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사진이 없으니 우리 냉장고 안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 음식에 있는 그 내용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번 레시피, 반찬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미나이 여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당뇨가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진 속 재료들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사진을 그냥 찍어 볼게요. 저는 그냥 요거를 카메라로 사진을 요걸 찍어 볼게요. 저도 그냥 자, 요걸 찍고 요걸 첨부해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 사진 속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저염식 반찬 3가지 레시피 알려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로 전송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이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그냥 아니면 그냥 반찬 있는 걸 한번 써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나오죠. 분석을 해서 얘가 쫙 나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양배추 버섯 볶음. 자, 만드는 방법까지도 쭉 나오죠. 제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당근 파프리카 샐러드. 네, 요게 하나 나왔고요. 아마 같은 사진이어도 서로 다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추 두부 쌈무침. 네, 요렇게 3가지 요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잘 나오나요? 얘가 이제 음성까지도 들려주는 건 아시죠? 음성까지 주는 거. 요렇게 스마트한 식단 건강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스마트하게 재료를 알려주고 너는 이제 저거니까 요리사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잘 나옵니까?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고 나서도 또 질문을 던지죠. 나한테. 또 다른 걸 해줄 수 있을까요? 해줄까요? 하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위해 이 레시피들로 만든 식단표나 함께 곁들이면 좋은 저당질 국물 요리 레시피도 더 찾아드릴까요? 하면 여기다가 그냥 오케이라고 하셔도 돼요. 하고 전송 누르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얘가 답을 그냥 바로 해주는 거예요. 예. 제안해드린 레시피로 얘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질법 해주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고혈압 환자, 뭐 저혈압 환자, 아니면 당뇨 환자들을 위한 건강 레시피로 식단을 일주일치, 한 달치 식단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걸로 얘가 쫙 짜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단표를 선생님들이 아주 편하게 우리 가족들을 위한 우리 부부를 위한 어떤 그런 식단, 건강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제미나이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된 거 있어요. 만약 여행 플랜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20년 된 여행 가이드야 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동창 4명과 가을 단풍 구경을 가려고 해. 그래서 60대 여성이 걷기 좋은 완만한 산책로로 맛집을 포함한 당일치기 코스로 추천을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냥 하는 것보다 너는 여행 가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벽한 여행 플래너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여행을 간다. 그래서 코스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더 보면 이제 새 채팅창으로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너는 20년 된 여행 가이드 플래너야.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 4명과 가을 단풍 구경을 가려고 해. 플래너야. 볼게요. 잠깐만요. 이 마이크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음성으로 할 때는 우리 사람이 말하다 보면 숨을 쉬는 그 구간 있죠? 얘가 그 구간을 딱 감지를 해서 끊어버립니다. 이 마이크가.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키보드 다시 써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크로 고등학교 동창 4명과 가을 단풍 구경을 가려고 해 60대 여성이 걷기 좋은 완만한 산책로와 맛집을 포함한 당일치기 코스로 추천해줘.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너는 20년 된 여행 가이드 플래너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과 동창 4명과 자 이렇게 해서 4명과 가을 단풍 구경을 가려고요. 가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봄이니까 봄꽃 이렇게 봄꽃 여행을 가려고 해. 이렇게 해서 60대 여성이 걷기 좀 완만한 산책로와 맛집을 포함한 당일치기 코스로 추천해줘. 근데 여기 봄꽃이 이제 만약에 이제 지역까지 써주면 좋겠죠. 자, 여기서 경기도로 봄꽃 여행을 가려고 해.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누르면 얘는 여행 가이드가 된 거잖아요. 여행 가이드. 자, 그러면 얘가 자기는 여행 가이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쫙 풀어주죠. 경기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풀어주니까. 곤잠 하담숲이 나왔습니다. 곤잠 하담숲. 그 다음에 오후에는 토담으로 가래요. 점심 먹으러. 토담. 또는 봉우리라는 식당으로. 이렇게 해서 식당 취해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나 세미원으로 이동을 하고 합니다. 자, 이거 스케줄 짜려고 하면 기획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뚝뚝 딱 나오죠. 식당 이름까지 딱 나오죠. 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시에는 강변 뷰 카페인 하우스 베이커리로 가래요. 아니면 테라로사 서정점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 다 지명이 나오지. 이거 없는 지명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있어요.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플래너의 추가 조언, 복장, 예약, 동선에 대한 얘기까지 쫙 추가 조언을 해줍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기가 그러면 이걸 위해서 위 내용을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줘. 자, 이 내용을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얘가 다시 해주겠죠? 표로 만들어줍니다. 쫙. 자, 보이시죠? 이 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내가 화면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교통 표로 쫙 만들어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여행 갈 거야 라고 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봄꽃 여행 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질 때 하고, 얘한테 너는 역할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면 결과값도 어떻게 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로 만들어줬지만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또 만들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천농협에서
이번 봄 여행을 MT를 직원들 대상으로 당일치기 토요일 날 여행을 가는데 우리 이제 홍보팀에서 아니면 기획팀에서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 맞대고 막 굴려봐야 갈 만한 곳이 없어. 근데 AI한테 딱 던졌더니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팀에서 4명이에요. 4명이 같은 질문을 던져도 나오는 답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선택지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지도를 넣어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추가로 질문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기도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죠. 자, 기존에 선생님이 쓰셨던 방법대로 쓸 때 하고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하니까 어때요? 좀 더 훨씬 더 유용하죠. 예, 그렇게 이렇게 프롬프트 3단 공식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은 유용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품격 있는 인사말 쓰기. 아까 우리 갤럭시에서는 요 기능을 썼었죠. 알아서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 아이폰도 이제 제미나이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동호회나 모임 경조사에 막막했던 글쓰기를 단순하게 이 제미나이한테 딱 던져보는 거예요. 이 제미나이에다 하는 거는 아까 챗GPT에다 하는 걸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그 기능은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자, 주말 등산 동호회 시무식에서 회장으로서 할 3분짜리 인사말을 써줘. 안전을 강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무식의 회장님이 아니라 조합장님 이름으로 뭔가를 인사말을 써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느낌을 써달라고 하면 얘가 쫙 써줍니다. 예.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비서님이 이런 글을 쓸 때 이렇게 인사말, 축하글 이렇게 막 나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이 조합장님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맨날 머리 쓰는데 관련된 행사 내용을 정확하게만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글을 써주는 거예요. 글을.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채팅창으로 가서 한번 해보고요. 자, 마이크로 다시 한번 해서 주말 등산 동호회 시무식에서 회장으로서 할 3분짜리 인사말을 여기 안 들어가네요. 다시. 주말 등산 동호회에서 시무식에서 회장으로서 할 3분짜리 인사말을 써줘. 안전을 강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자, 주말 등산 시무식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써주나. 그럼 아까 우리 갤럭시 어시스트 글쓰기 어시스트에서 하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써주겠죠. 한번 볼게요. 쭉 글 쓰는 거. 써보세요. 이렇게. 이 초안 나온 걸 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일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많이 단축되겠죠. 예. 제가 이제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네요. 여기 별명이. 자, 이렇게 해서 쭉 글을 써주고, 이렇게 안전,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추가 팁으로 이렇게 3분 분량에 대해서 800자나 900자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건배사, 안전기원제, 충문 형식의 글도 필요한가요? 또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요즘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술자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건배사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건배사를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미나이한테 건배사 할 수 있는 재밌는 문구 한 20개 추천해줘 하면 얘가 만들어주겠죠.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거 하실 때 딱 보고 읽어 주시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미나이나 챗GPT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인사말 만들어 준 게 상당히 좋겠죠. 편지글을 쓰셔도 괜찮고 초대 글을 쓰셔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조합장님이 보시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보시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여기에 맞는 글로 쓰시면 이렇게 멋진 인사말 공문 인사말도 그 다음에 단순히 여기는 지금 시무식의 인사말이었지만 어떤 행사에 대한 초대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행사의 초대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말 뭐 시무식 종무식 이런 것들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썼는데 직접 조합장님이나 회장님이 설명을 안 하고 이 글을 AI 음성으로 녹음을 뜬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한테 AI 스마트 워크 교육을 받았던 단체 그때가 서희 청소년 재단이었나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요거를 이제 AI로 바꾸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클로바 더빙이라고 있는데 이걸 해줬더니 그때 종무식 때 연말 이제 송별의 종무식 때 그 인사말을 AI 음성으로 몇 가지를 해줬대요. 그때 완전히 그 장례 분위기는 완전히 너무 화기애애한 어떤 초토화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 교육 참여하시면서 오셔가지고 그때 배웠던 그 교육 과정 내용으로 연말 행사 때 썼는데 반응이 너무 우리 회원들, 우리 임직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대박 났다고 와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AI를 한글로도 읽어주기도 하지만 외국어로도 읽을 수 있고요. 충분히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요즘 많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 특별히 좀 막 분위기 무거운 그런 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좀 재밌게 AI를 활용해서 어떤 이벤트식 어떤 행사를 해보는 것도 요즘 AI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말 같은 거 아까 여기다가 만약에 그거 있었잖아요. 자, 지용아 생일 축하해. 여기를 축하해를 요 내용을 소셜 미디어 스타일로 친근하게 다듬어줘. 요렇게 뭐를 위크를 이렇게 한번 쓸게요. 요걸 쓸지 저 위에 걸 쓸지 지금 같은 자리라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친근하게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제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몇 가지가 추천이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 아이폰에서 글쓰기 어시스트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갤럭시 어시스트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고 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안 되면 PC에서 이렇게 써보시면 좀 더 멋지게 소셜 미디어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콘도 들어가고 이모티콘도 들어간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는데 이렇게 세 가지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 이렇게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고 리포트 작성을 하는데 AI가 다 써주고 제출하고 나서 이게 내가 제출한 거, 내가 그 지식을 얻은 것냥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조금 좀 보완을 해주면 본인들이 그러면 좀 더 협업을 AI하고 같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글쓰기도 이렇게 인사말 쓰기라든지 품격 있게 멋지게 써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긴 영상과 문서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유튜브 링크를 입력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요약.
요게 가능한 거예요. 요게 가능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찾아봤는데 우리 어떤 행사 아니면 어떤 좋은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그 1시간짜리를 풀로 볼 수 없잖아요. 풀로 볼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요약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유튜브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요즘 최신 내용들이 좀 올라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요거 볼까요? 요거를 눌러서 공유 복사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가서 지금 이게 복사가 틀려나? 이게 여기가 아니지. 잠깐만 제가 여기로 갈게요. 다시 제미나이로 가서 여기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제가 PC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링크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이 상태로 내용을 분석해서 핵심적인 내용 5가지 작성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키보드가 왜 이러냐? 얘가 지금 따로 노네요. 그죠? 예. 얘가 지금 자꾸 따로 놀고 있어요. 작성해줘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 상태로 지금 유튜브 링크를 분석을 해서 핵심적인 내용 5가지를 작성해 주겠죠. 유튜브 이제 분석을 하게 들어가죠. 자, 이제 어차피 같은 로그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보나 PC에서 보나 이제 이게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청하신 영상을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5가지 이런 내용으로 얘가 분석을 해주네요. 그리고 요 시간대까지 다 나오죠. 각 시간별로 요걸 누르면 요 포인트에서 요 내용이 얘기가 한 거고 요 분초에서 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딱 요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긴 영상, 지금 요건 영상이 좀 짧지만 긴 영상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한 번 나왔는데 좀 나온 답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 연필 있죠. 연필 눌러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수정해서 다시 업데이트 누르면 요 내용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 그럼 여기다가 5가지가 아니라 7가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 딱 누르면 여기 내용 사라지고 요 내용으로만 얘가 다시 올라옵니다. 요 내용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분석해서 7가지로 해주겠죠? 그럼 요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 나오는 동안에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새 채팅창을 누르면 자, 이제 여기 볼게요. 하단에 보시면 요 메뉴를 한번 이제 볼게요. 메뉴를.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를 이제 채팅창에 질문하고 하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죠? 이제 아셨는데 요 하단에 있는 메뉴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 하단에 있는 메뉴. 요거에 대한 것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여기 이 화면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 하단에 먼저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카메라는 뭐예요? 사진을 찍겠다는 거죠. 영상을 찍든지. 그 다음에 갤러리는 뭡니까?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 포토, 갤러리를 가지고 오는 거고, 파일은 뭐예요? PDF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고요. 이게 구글 거다 보니까 드라이브,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얘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그걸 가져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북 LM, 이 구글 거잖아요. 노트북 LM에서 내가 요약했던 어떤 그런 자료들, 이런 것도 얘가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 내가 했던 것들, 특히 이제 눌러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노트북 LM에서 작업했던 이런 내용들. 자, 여기 보시면 구글 잼스 미쳤다. 이거 딱 클릭 가지고 와서 추가해서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분석, 첨부 자료에 대한 분석, 핵심 분석 이렇게 해볼게요. 핵심 분석 5가지 정리해줘.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트북 LM이라는 그런 에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런 거예요. 자기네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쓰긴 잘못 썼는데 생성형 AI는 그 맥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타를 쳐도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내가 가지고 왔던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은 노트북 LM, 드라이브, 파일, 갤러리, 그 다음에 카메라, 이 5가지 기능으로 내가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 바 있는 요 내용, 요거에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생성하기가 나노 바나나예요. 이미지 생성하기가.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요걸 클릭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질문하게 했을 때는 아무것도 클릭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 이미지 생성을 한다면 요걸 클릭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글로 써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럼 동영상 만들기에 클릭을 해야 되겠죠. 무료는 하루 3개까지 가능해요. 3개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음악 만들기가 이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음악 만들기. 그러면 음악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음악 만들기 클릭을 하면 잠시만요. 자, 아까 제가 그 다운을 받았었나? 다운 받았구나. 파일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 요 바닷가에 있는 이 사진 이걸 분석해서 자 첨부 사진을 분석해서 어울리는 노래, 가사와 노래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해서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얘가 만들어 주는 거죠. 아, 지금 여기 지금 실패했대요. 이 간혹 이럽니다. 간혹. 자, 노래 가사도 만들어줬고요. 근데 지금 음악이 안 나왔네요. 여기 같이 안 나왔네요. 음악이. 가사는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를 다시 수정해서 그냥 가사 빼고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냥. 지금 약간의 그 접속 에러가 좀 생깁니다. 아,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하네요. 저만 그러나요? 다른 분들도 계시나요? 되나요? 이게? 지금 저만 이게 요 시간대에는 이게 지금 잘 안 되나 봅니다. 아, 지금 생성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얘가 음악을 만들어 줘요. 근데 지금 이게 만들어 주는 게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나오질 않네요. 잠깐만요. 제가 만든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음악 이렇게 사진을 넣고 이렇게 만든 음악입니다. 들어볼게요. 이천에 빛나는 아침 미르의 기사
이상이 모였네. 기관장님들 반가이 자리하여 함께 여는 희망찬 미래. 지혜를 모아 나아가니 이천의 발전 약속하네. 화학과 번영의 새 시대, 이천 미르 조찬의의 축복. 이렇게 노래를 그냥 뚝딱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진만 올린 건데 이 사진을 가지고 오프닝 음악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 새 채팅에서 여기 노래 지금 누가 만드셨나 봐요? 네,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톡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공유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조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악 만들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슬라이드, PPT 이런 것들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을 때는 뭘 선택하냐? 여기 캔버스 요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슬라이드처럼 PPT처럼 만들어주는 게 요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PPT를 올려서 아니면 PDF 파일을 올려서 그 PDF 파일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캔버스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내가 올린 PDF 파일, 이렇게 보고서처럼 되어 있는 PDF 파일을 슬라이드, 보기 좋게 슬라이드처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딥 리서치는 논문 기반의 자료를 검색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출처를 찾아서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보고서처럼 찾아주는 게 딥 리서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있죠? 딥 리서치. 예전에는 이게 그냥 리서치만 있었는데 이 무료 버전도 딥 리서치가 되게끔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료를 쓰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5가지 메뉴가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드는 거, 음악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PPT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딥 리서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미나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른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무료 모델은 빠른 모델과 사고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변이 빠르게 나옵니다. 빠른 모델은. 그 다음에 사고 모델은 좀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원할 때 사고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는 이제 유료만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 요거는 음성으로 내가 입력을 할 때 텍스트처럼 하는 거고, 요 마지막 끝에 있는 거, 요거 물결 표시, 요게 바로 AI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는 라이브 채팅 창입니다. 라이브 채팅 창. 그러면 얘를 누르면 얘가 대답을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건너뛰기 하고 요거를 확인 눌러주고 제가 진행할게요. 내가 이제 이 라이브 채팅을 하는데 얘한테 내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청을 하게 되면 얘는 내가 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답을 원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 다음에 답을 얘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한 내용과 얘가 AI가 대답을 한 내용과 모든 것들이 텍스트로 다 저장이 됩니다. 텍스트로. 자, 네가 잘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나에게 잘 설명을 한번 해줄래? 저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궁금한 점을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또 길 찾기나 맛집 추천, 번역 같은 실용적인 작업도 도와드리고 심지어 재미있는 이야기나 글도 지어드릴 수 있죠. 혹시 어떤 걸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요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 보면 다시 빠져나오면 얘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텍스트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한테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트러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꺼리지만 얘한테 얘기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원한다면 얘는 내 편이 돼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그 다음에 심리 상담, 그 다음에 고객들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이천농협에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얘한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본다면 그럼 얘는 또 대답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우리 자녀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점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서 좀 더 이벤트성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한테 질문을 던지면 얘는 거기에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는 여기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를 비추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카메라 안에 비춰진 내용을 가지고 얘가 해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집에 이제 남자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조립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제품이 왔는데 근데 그걸 빨리 오른쪽에 해야지만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 이 카메라로 비춰서 이 내용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거를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 얘기하면 얘는 그거를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제 집에 아파트에 이제 형광등 이렇게 등이 캡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뜯어야지만 형광등을 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 풀겠는 거예요. 천장에 이제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로 비춰가지고 안에 쪽을 비춘 상태에서 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대로 하니까 얘가 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물건에 대한 것도 비춰주면서 이 물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또 설명도 해주고 아까 제미나이한테 했던 여행 플래너 그 다음에 요리 레시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한테 써도 되지만 얘한테 말로써 쫙 써달라고 하면 얘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말로도 해주고 빠져나오면 이렇게 글로도 쫙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 채팅이 조금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이 이야기를 남들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꺼릴 때 그럴 때 한번 살짝 이용해 보시면 아 얘는 내 친구야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훅 빠지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제미나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8시 25분이에요. 시작된 party, feeling so alive. Yeah, we run the night, no limit, got that drive. 스피커 터질 듯 볼륨을 높여 Turn it up. 우리 멈출 수 없어, never give it up, nah. This is my clique, we ride or die for life. 브로들과 함께라면 always feeling right. 우린 달려가 빛나는 이 밤. Let's go. 우린 달려가 빛나는 이 밤. Yeah. 그러니까 시작된 여기가 party. 노래가 만들어주는 게요 30초의 분량에 딱 맞게끔 그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30초 분량에 맞게끔 노래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리리아라는 사이트는 유료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쓰시면 여기 30초만 분량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어서 우리 뭐 행사, 우리 이천농협에 행사를 할 때, 이벤트 할 때, 아니면 직원들하고 어떤 그런 행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상당히 괜찮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배웠어. 이걸 가지고 어떤 이벤트, 선착순 이벤트, 노래 빨리 만드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이미지에서 어떤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맞는 의상으로 교체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런 게 주의사항이 있죠. 우리 제미나이나 챗GPT에 넣어야 되지 알아야 될 거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어떤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뭐 안 넣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미나이를 잘 쓰시고 챗GPT를 잘 쓰신다는 거는 진짜 시작이 반인 거예요. 시작이 반이고 오늘 배우신 거 아주 진짜 기초적인 거기도 하지만 뭐 지난 연말에 또 이미지 만드는 것도 배우셨다고 하니까 그걸 응용해서 같이 제미나이로 활용하시고 챗GPT로 활용하시면 좀 더 훨씬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 노래 만드셨어요? 예. 아주 부드럽게 나오네 노래가. 7080. 아, 7080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면 프롬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역할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 주고 원하는 형식이 있다라는 거, 이 3단 공식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요거는 이제 아까 다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동호 인사말 초안해주고 뭐 자녀 결혼식 덕담 멋지게 써줘, 긴 뉴스 기사를 뭐 세 줄로 요약해줘, 요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 지금 예전부터 우리 뉴스를 보러 들어가잖아요. 뉴스를 보러 가면 그 뉴스 기사 안에 AI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는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게 해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우리 이 스마트폰 안에 벌써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달라면 요약도 해주고, 음성으로 들어달라면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벌써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제미나이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검색, 정보, 창작 글쓰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생활 편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마트폰에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내가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지를 넣어주고 잠깐만 제가 하나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요 배경으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제 보면 디카시 작성해줘라고 하면 얘가 그걸 알아요. 아예 디카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도 얘는 작성을 해줍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파일, 사진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써주는데 딱 4줄에서 5줄로 써주는 겁니다. 디카시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가지 내용으로 나왔는데 요런 중에 내용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디카시 내용으로 작성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새로운 시대의 문장을 실어 나른다. 모래 위로 쏟아지는 파도 소리를 닮아 우리의 배움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 예, 이게 뭐 어떤 교육이라는 걸 벌써 얘가 알고 이런 것들을 써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디카시가 아니라 이번에는 위 사진으로 포토 에세이를 작성해줘.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포토 에세이를 작성해줘 라고 하는데 이제 주제가 없잖아요. 이 주제는 업무 효율 향상.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포토 에세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써주죠. 네, 사진을 넣어서도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진만 가지고도 다양한 작업으로 우리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를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사진을 넣어서 손바닥 위에 이
인형처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게 지금 한 석 달 전에 유행했던 사진이에요. 이게 인터넷 인스타그램이나 제미나이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넣어서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주는 뭐 거의 똑같죠?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요런 식의 만들 수도 있는 이런 프롬프트도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첨부 사진을 포켓 사이즈로 만들어서 손바닥 위에 서 있게 해줘. 위에서 바라보는 각도로 만들어주고 사진의 눈, 코, 입, 배열과 배치는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턱선과 표정, 눈동자 크기는 변화 없게 해줘. 왜냐하면 얘가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얼굴 모양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그대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요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쓰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요 내용을 자, 요거를 지금 가지고 가면 복사가 안 될 거예요. 자, 요거를 만약에 이제 저기다 가져가면 되겠네요. 복사하고 카톡으로 가서 여기다가 제가 넣어 드릴게요. 나중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전송이 현재 가고 있나요? 됐네요. 이제 들어갔네요. 요런 식으로 지금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사진을 갖다가 손바닥에 올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음악 만드는 게 되게 좋으셨나봐요, 지금. 음악 만드시는 게 되게 재밌으셨나봐. 자, 이번에는, 요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라쿤을 따로 그리고요. 라쿤을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토바이, 이 할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를 따로 그려서, 얘를 이렇게 타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동그란 안경을 쓴 라쿤이 교복을 입고 해변가에 산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글을 쓴 거고,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합성하는 거잖아요. 합성하는 거니까 한번 요거를 선생님들도 다시 어디 갔나? 여기다 넣어서 다시 넣어볼게요. 전송이 왜 안 됐어?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대로 또 같이 한번 또 써는 걸로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넣고요. 전송이 지금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첫 번째 건 갔는데 뭐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보시면 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출력물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3단 공식에 의해서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은 그냥 평범하니까 일부러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톡방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걸 가지고 한번 제미나이에다가 얘를 가지고 선택해서 복사해서 제미나이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나노 바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뀐 게 나노 바나나를 선택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없던 이런 느낌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선택해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스케치 형태로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형태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요거를 붙여놓고 하는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돼 있잖아요. 요걸로 지우는 거죠.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지금 어떻게 나올까 볼게요. 다이너마이트 형태로 나올지 이런 그림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여기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폭발됐죠? 예.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장면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요. 교복 입고 안경 쓴 것까지는 똑같죠?
네, 이렇게 나온 거고 아까처럼 그대로 그냥 가볼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복사 붙여놓고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그냥 가볼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 주겠죠. 아까는 이제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인터넷 속도가 이게 이제 뭐 서로 스마트폰 성능도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자, 만들어진 분들은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얘가 이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해변가를 걷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여기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두 개를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만들어져요? 이미지? 좀 시간이 걸리죠? 선생님들도. 영상을 만들려면 돈 내라고 했는데. 아, 예? 영상을 만들려면 돈 내라고. 아, 그쵸. 예, 영상은,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했더니, 바로 타버렸어요. 얘가. 만들어달라 했더니 바로 그냥 타버렸네요. 이렇게 이제 합성을 지가 해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할리 데이비슨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얘가 그 의도를 알고 바로 그냥 얘가 태워버렸습니다. 태워버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올려놓고 합성해달라고 하면 합성을 해줍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합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요거 따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다운받고 그 다음 요걸 따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합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 이미지를 가지고 다음 주 심화 수업 때는 이렇게 제미나이에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그 집에 있는 옛날 사진 혹시 있으시면 옛날 사진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옛날 사진 찍어서도 되고 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옛날 사진 있으시면 아니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사진 혹시 있으시면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아까 이제 우리 제미나이 라이브 했었죠. 라이브 카메라. 이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라이브 카메라. 그 다음에 제미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챗GPT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채팅 여기 있습니다. 챗GPT도. 요걸 눌러서 하시게 되면 그 기능을 얘가 씁니다. 그 기능을 쓰고 있고요. 챗GPT가 얘는 플러스 버튼만 있죠. 다른 거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요게 싱킹, 그 다음에 이미지, 심층 리서치 요게 되어 있고 사진 파일 요 세 가지 요 기능을 얘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플러스 버튼에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거. 챗GPT는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제가 잠깐만요. 여기 얘를 한번 다운을 받고 만들어지는 걸 한번 볼게요.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지는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뮤로에서는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복사. 그 다음에 여기를 동영상으로 만들고 붙여넣기 해서 첨부 사진으로 해안가를 달리는 모습의 영상을 만들어줘.
이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해주나. 또 해안가를 행안가로 써놨네요.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제 유로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유로인데 유로도 이 동영상은 많이 못 만들어요. 많이 못 만들고 지금 이 시간대라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자, 동영상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분에서 2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사진 가지고 어떤 애니메이션 영상이라든지 영화를 만들기가 진짜 어려웠잖아요. 진짜 프로그램을 쓸 줄 알아도 이걸 자체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영화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며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며 한국 애니메이션이며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픽사 스타일 이런 것들을 선택만 하면 나노 바나나에서 제공하는 그림 스타일, 사진 스타일이 한 160가지 정도 됩니다. 나노 바나나가 그림 스타일을 제공해 주는 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160가지지만 그거를 내가 조합해서 만들면은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런 이 그림 사진 스타일을 난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 출력되는 이미지 스타일의 스타일을 한 20가지를 알려줘 하면 얘가 이미지 출력 스타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씩 해보시면 그 중에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내라는 거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생성형 AI를 만약에 유료로 구독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제미나이만 구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제미나이를 구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8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느려. 근데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요.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파도 소리도 나고요. 지금 나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지금 얘가 8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꾸는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영상을 만들 때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가 우리 제미나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라이브 카메라 했고요.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앱 하나 설치해서 요거 해보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요런 거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이미지 안에 캘리그라피 글씨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수채화로 변하고 내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도 변하고 그 안에 이게 캘리그라피 멋진 예쁜 글씨를 합성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앱에서 한 게 아니라 2개의 앱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는 사진을 이렇게 수채화처럼 바꿀 수 있는 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캘리그라피 글씨를 써주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 2가지 앱을 가지고 한 거고요. 이 2가지 앱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이든 아니면 이 앱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하나는 캘리그라피는 감성공장이라는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채화로 만들어주는 거는 퀴니페인트. 그 다음에 이 퀴니페인트는 아이폰에서는 비카소예요. 비카소. 아이폰은 비카소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갤럭시 폰은 감성공장과 퀴니페인트를 다운을 받으세요. 감성공장과 퀴니페인트. 퀴니페인트로 가게 되면 요 QR코드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퀴니페인트는 QR코드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성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요 2가지를 QR코드로 찍으셔도 돼요. 스캔하셔도.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이렇게. 그러면 감성공장은 이렇게 까만 요게 나올 거고요. 퀴니페인트는 여기 해바라기 정물화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요 2가지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2가지를. 네. 퀴니페인트
퀴니페인트, 그 다음에 감성공장 두 가지. 예. 예, 그러면 감성공장은 여기 까만색에 달이 떠 있고요. 로그인 안 하셔도,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크게 저건 없어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자, 두 개 다 해보시면 돼요. 여기 퀴니페인트 됐어요? 감성공장 보여드릴까요? 감성공장. 네, 감성공장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성공장. 그 다음에 퀴니페인트는 요거는 둘 다 유료 버전이 있어요. 유료 버전이 있는데 퀴니페인트는 한번 제작을 할 때 광고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성공장도 광고를 살짝 보여줍니다. 그래서 쓰는데 광고 한번 보시고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퀴니페인트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 상태로 찍어 보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갤러리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스케치. 사진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선택과 동시에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내가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터치만 하시면 됩니다. 터치만 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요 앱들을 하나씩 퀴니페인트로 들어오세요. 일단은 먼저 퀴니페인트.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고 갤러리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셔도 되는데 일단 갤러리에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불러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냥 인스타그램 정사각형을 할 거냐 4:5냐 요 비율이에요. 요건 비율이니까 옆으로 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6:9.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딱 V 체크하시면 생각과 동시에 바로 선택과 동시에 이렇게 바뀌어져요. 자, 너무 쉽죠? 설치하고 있어요, 아직? 네. 자, 설치 다 하시고 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로 하셔도 되고요. 풍경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정보라도 있고요. 여기 이제 풍경. 여기 풍경 스타일로 바꿔서 얘를 마음에 들면 이제 선택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V 누르면 다운로드 돼요. 자, 퀴니페인트 실행해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쉽죠?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이렇게 수채화로 바꾸고 나니까 사진을 이렇게 수채화로 바꿔서 이걸 가지고 내가 유화나 수채화 그림을 그려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만든 수채화 그림 이렇게 V 눌러서 사진이 저장이 되고요. 다시 갤러리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사진, 만약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던 사진,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과 동시에 바로 퀴니페인트에서 이거 뭘 허용해줘야 돼? 다 허용해 주셔야 돼요. 앱 설치는 모두 허용. 근데 안 눌려져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갤러리라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르면 글씨가 떴죠. 근데 배경이 없어요. 지금 누르면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거 선택을 했어요. 좋았죠. 어떤 메뉴가 떴죠? 합성하게 되면 들어가서 찍고 데이트를 시작을 쳤고 그러네. 이거 감독님 벌써 우리 조합장님은 벌써 빠르게 들어가셨습니다. 자, 퀴니 페인트는 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쉽게 이미지 된 거를 내가 이제 다운 받으시면 바로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갤러리에 가보시면 갤러리에 퀴니 페인트라고 이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앨범 폴더에. 그다음에 사진은 맨 위에 있겠죠. 앨범 폴더에는 퀴니 페인트라는 앱 폴더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얘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감성 공장 있었잖아요. 감성 공장. 감성 공장 실행하면 자, 여기 홈 있고 만들기 있고 마이가 있어요.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만들기 화면에서 상단 메뉴가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캘리그라피가 뭐예요? 예쁜 글씨였잖아요. 그 캘리그라피로 놔두고 자, 왼쪽에 배경 선택에 까만 바탕에 플러스 있는 거 요거 누르시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무료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예쁜 그림, 만약에 배경 중에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배경이 들어왔죠? 자,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딱 플러스 누르면 캘리그라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글씨, 전체, 봄꽃, 겨울, 사랑, 행복, 옆으로 밀면 명언, 응원, 격려, 여름,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엄청 많죠. 성경 말씀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이라면 이런 내용을 여기다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선택을 딱 해요. 그럼 여기 글씨가 왔어요. 근데 아까 없었던 메뉴가 밑에 합성하기가 뜹니다. 자, 그러면 검정 글씨의 흰 바탕 글씨가 어떻게 바뀌냐면 딱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흰색 배경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느끼따기가 돼버리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크기를 선생님들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 꼬집듯이 이렇게 하시면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위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밑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글씨에 대한 상태로 검정 글씨로 갈 거냐 흰 글씨로 갈 거냐 컬러를 또 넣을 거냐 아니면 바탕을 이게 반전을 할 거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정 글씨에 이렇게 되게 되면 반전 안 쓰고 이렇게 쓰고 되든지 하얀 글씨로 쓰든지 이렇게 놓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V를 클릭 그러면 바로 얘도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 갤러리에 감성공장 캘리그라피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얘가 저장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됐고 요때 얘가 광고를 한번 보여줍니다. 감성공장은 광고를 보여주고 요거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갤러리에 저장이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나와보면 갤러리로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 폴더 맨 앞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수채화로 만들었던 이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 아까 여기 제가 강의 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감성공장에서 다시 처음 화면으로 가서 여기다가 사진을 갤러리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수채화 그림을 이렇게 불러오고 다시 요 글씨를 봄으로 아니면 뭐 여름으로 해놓고 자, 요렇게 글씨를 넣게 되면 와 여름이다 넣고 딱 누르게 되면 여기 글씨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서 글씨를 좀 줄여서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V 누르면 또 저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두 가지 앱을 활용해서 수채화 앱을 활용해서 수채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감성공장에서 캘리그라피 글씨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려워요? 쉽죠?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운데 앱 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멋진 감성 카드를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보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캘리그라피 글씨가 진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글씨가 너무 예쁜 글씨가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아, 여기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 화면에서 키울 수 있는 게 다예요. 네.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있어요. 만약에 캘리를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붓글씨를 쓴 글씨를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갤러리로 가져오는 거죠. 사진으로. 그러면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써놓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기 캘리로 내가 갤러리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갤러리 있죠? 갤러리. 이걸로 불러오는 거예요. 아, 텍스트로 글씨 쓸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지금은 캘리그라피에서 만들어진 글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글씨를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 텍스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를 선택하고 텍스트 입력하기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글씨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구 넣을 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도 좋은 게 감성글과 성경 문구를 다 가지고 왔어요. 성경 문구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 안에. 여기 보시면 구약, 신약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성경 2권의 책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문구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내용으로 텍스트 입력할 때 감성글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런 글들을 선택하면 요 글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조절하시고, 크기 조절하고 색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투명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넣어주고, 테두리에 이렇게 테두리 넣어주고, 두께 이렇게 넣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배경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글꼴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글꼴도 무료 폰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면 화살표 눌러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화살표 눌러서 다운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폰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이렇게 글씨 좀 줄이고 요렇게 해주면 요게 나오죠. 그럼 요렇게 된 거를 선생님들이 다시 V를 누르면 요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씨를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만들어진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감성공장이 유료이긴 하지만, 무료이긴 하지만, 이게 유료로 써도 한 달에, 얼마냐? 3,900원. 네, 한 달에 3,900원이에요. 여기는. 한 달에 3,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퀴니페인트 있었잖아요. 퀴니페인트. 퀴니페인트 저는 광고가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한 번 구매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얘는 한 번 구매로. 한 번 구매로 끝나면 이게 5,900원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을 들어오면 프로로 쓰면서 1번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일회성으로 그 5,900원에 6,900원을 내면 광고 없이 이 퀴니페인트를 통해서 수채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예, 내가 찍은 사진으로 이런 글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퀴니페인트다. 퀴니페인트 말고 아이폰에서는 아까 뭐였어요? 피카소였는데 피카소가 아이폰은 거의 다 유료가 많아서 그 피카소를 쓸 수는 있는데 유료 버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한 게 피카소도 가능하다.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이렇게 사진에다가 이런 글을 써서 지인들과 소통을 위한 카드 뉴스를 아주 쉽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어때요? 지금 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만든 요 감성공장과 퀴니페인트 앞으로도 많이 써보겠죠? 네, 물론 요런 내용을 제미나이나 챗GPT에다 만들어 달라고 해도 돼요.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지만 일단 그게 잘 안 나올 때, 거기에 한글이 깨지고 이렇게 잘 안 나올 때는 감성공장과 이 퀴니페인트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이 감성 카드를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선물을 보내시면 생일 축하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의 명언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한 게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구글 렌즈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QR 코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밌어 하셨던 글쓰기 어시스트. 요거를 갤럭시 폰은 가능했지만 아이폰에서 안 됐지만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아까 같이 이렇게 글쓰기 어시스트를 활용하시면 또 가능했었잖아요. 그렇게 쓰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했던 거는 이제 검색, 서클 투 서치, 요게 기능으로 검색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AI 기능, 요런 게 들어있고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AI 기능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제미나이로는 아까 같이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제미나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다음 주에 수업을 할 때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것 중에는 챗GPT에서 이제 나만의 앱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로그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네 또. 이제 로그인 됐습니다. 됐고, 여기 왼쪽 화면에 보시면 여기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그 다음에 GPT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GPT 탐색. 그럼 이건 뭐냐면 미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들어오시면 글쓰기, 연구, 교육, 라이프 스타일, 그림 만드는 거, 프로그램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응용해서.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만든 게 뭐냐면 공무원 축사 앱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축사 작성 도우미에서 만약에 졸업식 축사 작성해, 아까 조합장님의 어떤 그런 시무식 인사말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다 맞게끔 내가 넣어주면 그냥 얘가 쭉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축사만 만들어주는 앱이에요. 축사만 만들어주는 앱.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제미나이는 여기 잼스라는 게 있어요. 잼스, 보석. 이 보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앱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뭐 뒤까지 전래동화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전래동화 여기다 주제만 넣으면 얘가 동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제만 넣으면.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잼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나만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다음 심화 수업 때는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미나이에서 유튜브 요약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에서 안 하고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AI를 활용해서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사이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이 시간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